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2일 오전입니다. 일요일인데요. 또 영상 찍습니다. 날씨가 오늘까지는 좀 괜찮다 그러네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무암님, 노부임님, 또 킵고잉님 등등 분들께서 고고TV가 하도 월말 월초에 후원 좀 부탁한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한 번씩 더 보내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노부임님은 어제 보니까 뭐 1시간 만에 10만원씩 2번 보내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이재명의 우클릭, 이재명의 보수 이념인 실용주의, 또 포용 정책을 갖고 나와서 우클릭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은 또 국힘의 주자들 오세훈과 홍준표는 계속 극우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대선에 가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국힘은 완패입니다. 완패. 지난 총선을 가만히 여러분들은 복기를 해보십시오.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이번 영상은 전환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전환길. 갑자기 라이징 스타로 등극했는데 결론부터 내리면은 전환기는 그냥 쭉쟁이고 소영웅주의에 불과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지난 대선을 복귀해 보시면은 우리가 윤석열을 차용함으로써 좌파에서 갑자기 보수의 주자로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20%를 이긴다, 15%를 이긴다, 10% 이긴다 하다가 이준석이가 마지막에는 일주일 전에 대선 일주일 7%까지 이긴다. 그게 명태균의 분석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0.73%를 이겼습니다. 28만 표 차로 이겼죠. 28만 표인가? 그렇게 이겼죠. 신성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좌우 민주당과 국힘 세력과 또 중도층이 일부 서유인이 국힘으로 들어오면서 신성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이 지난 현재를 보면은 윤석열은 계엄을 일으켰어요. 그 계엄의 원자는 절대적으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힘과 또 그 거리 시위를 하는 자들이 탄핵은 불가하다고 외치고 있고 계엄도 호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비상대권을 실행한 것뿐이 없으나 계엄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도 있었고 그 전에 2019년이죠. 조국 사태가 일어났죠. 조국 사태가 일어나서 2019년 10월 1일, 10월 9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하에서 못 살겠다. 조국 같은 비루하고 천박한 입시 부정을 갖다가 감싸는 문재인한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반 시민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보수가 나와서 10월 1일, 10월 9일 건 50만 명이 나왔어요. 그걸 100만 명이라고 말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조국 사태로 또 부동산 폭등과 조국 사태와 문재인의 실정으로 윤석열이 신성하는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조국을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잡아쳐넣기 시작하자 그 민주당, 좌파, 진보, 문파들은 전부 다 서초동에 모였죠. 50만이 모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 가서 뭐 10만, 5만 모였어요. 5만 정도. 10배가 넘는 조국 수호대가 서초동에 모여서 조국
조국을 처벌하지 말고 조국을 구속하지 말라. 또 조국의 단죄를 멈추라 그랬죠. 근데 서초동에서 50만 명이 몇 번이나 모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민주 좌파 진영이 봉기했음에도 조국은 결국 몇 달 전에 깜빵 들어가고 정권 뺏겼죠. 민주 진영이. 그때 핵심적인 게 뭐냐? 중도 진영이 일부라도 국힘 쪽으로 서용을 해줘서 이긴 겁니다. 0.73%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의 계엄은 옳다. 윤석열의 탄핵은 불가하다. 이게 뭉치고 있죠. 그러면서 초창기의 윤석열 탄핵 시위가 12월 7일, 12월 14일 그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민노총도 모이고 해가지고 열화와 같이 탄핵은 시켰어요. 시킨 게 아니라 탄핵 국회 가결은 했죠. 그 이후에 이재명의 독주, 이재명의 족이 돼선 대통령 빨리 되겠다는 독주와 강박과 협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산산조각이 났죠.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 국민들과 보수가 결집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국힘 지지율도 민주당과 엇비슷하게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보수가 더양양하는 거죠. 역시 이재명은 안 돼. 우리가 뭉치니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죠.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불만이야. 이재명은 혐오스러워. 이재명하고 불안해. 그건 중도 일반 시민층의 생각이고 좌파 객달들은 이재명이 된다고 돌파를 하고 있고 보수들이 한덕수 탄핵 과정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일부 비헌법적인 거 그 다음에 윤석열의 체포영장 구속 과정에서 보수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힘을 과시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국힘 지지율이 올랐고 정권을 갖다가 재창출할 수 있고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보수가 그 보수 아닙니다. 걔네들. 태극기 부대와 거리 시위대가 뭉쳤다고 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은 윤석열도 치고 이재명도 치자는 그런 민심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고 올라가지 않고 국힘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은 강성보수가 결집함으로써 올라간 거지 정광훈이나 신인식이나 또 앵벌이 유튜버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그래가지고 국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지율이 대선 지지율이 뭐 30% 그 정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정광훈, 신인식, 뭐 강용석, 뭐 배성희, 이봉규, 고성구 이런 애들의 기존 전통의 앵벌이 유튜버였죠. 앵벌이 유튜버들이었죠. 그들은 돈이면 무슨 짓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 영상을 보세요. 윤석열 탄핵하자는 놈들이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한동훈을 밀던 노면들이었어요. 또 4년 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윤석열 죽이라는 놈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거리로 쫓아가면서 헌법재판소를 탄핵하자고 그러고 이재명을 작살하자고 그러고 작살내자고 그러고 윤석열을 지키자고 그러고 계몽은 잘했다고 그러고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과연 그들에 의해서 국힘과 보수가 뭉쳤을까요? 또 한 번, 또 하나. 지금 기존의 틀딱 유튜버라 그랬죠. 아스팔트 시위대라 그랬죠.
근데 그들하고 차별화되겠다는 애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가 라이징 스타로 띄우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애가 나왔죠. 한국사 강사. 한국사 강사를 해가지고 1년에 60억 번다는 건 저 이해가 안 가요. 고고TV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역사를 좋아했어요. 응? 나중에 이제 현장, 그 사회로 나오면서 책을 덜 읽고 역사적인 걸 멀리 했지만은, 역사 중요하죠. 근데 역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한국사 탑티어 강사를 공무원, 내 오늘 봤어요. 공무원 역사 강사더라고? 그래서 60억을 번대요. 그거 포기하고 자기는 우파의 선봉에 서겠다.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왔죠. 지금 30, 40, 50 유튜버들이 기존에 60, 70, 80, 조갑조도 80이니까 그런 유튜브를 틀딱이라고 명명해보고 엠글이라고 명명하고 자기들은 차별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유튜버와 기존의 거리 시위를 차별하겠다. 그래서 보수를 재탄생시키겠다. 그 다음에 팩트 위주로 싸우겠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유튜버 방송하고 거리 시위를 모집하고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10월 1일, 10월 9일 일반 시민이 100만 명씩 나와가지고도 효과를 못 받고 조국 타켓 때 서초동에 진보 좌파애들이 50만 명씩 수도 없이 모였어요. 몇 번이나 모였죠. 그러면서도 효과를 못 봤죠. 조국은 결국 징벌을 받았어요. 세월은 오래 걸렸지만은. 그리고 문재인도 결국은 정권을 뺏겼어요. 그럼 그것이 누구의 힘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 시민이나 중도층의 힘이지 양진영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봉기를 하고 시위대를 모집해서 그거로 이긴 거 아니라는 거죠. 집단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시민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도층이라는 거예요. 요새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중도층. 양진영이 결집되고 보수가 결집되고 보수가 과표집돼가지고 국힘 지지율이 오르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는데 그 마약과 같이 착각을 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맹신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광훈, 신일신 같은 잡것들에 의지하던 국민의힘과 TK와 일부 강성 보수들이 이제는 정광훈 등 좀 젊은 쪽으로 가가지고 전한길 등 젊은 애들 3, 4, 50 전한길 그 젊지도 않더라고. 70년생이더라고. 동훈이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런데 그런 애들 중심으로 보수의 차별화, 거리 시위의 차별화, 유튜브의 차별화가 들어가면서 국힘이 또 그들한테 기대고 시작하고 그들의 포섭에 당했다는 거죠. 정치는 누가 하느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죠. 정치는 누가 하느냐? 정치는 정당인이 하는 거죠. 그죠? 정당이야말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전한길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신남성연대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하고 정광훈파, 그 정광훈, 신혜식, 고성구, 배성희, 이봉규, 강용석, 공병호 이런 애들하고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죠? 세의 확장이죠. 유튜브 구독자를 누가 많이 늘리느냐? 누가 후원금, 슈퍼챗을 많이 받느냐고 싸우는 겁니다. 본질로 들어가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정광훈, 전한길을 둘 다 전시야 잊어버리니까 전한길을 위시한 이 새로운 뉴 스타들이 유튜버 뉴 거리 시위대들이 기존의 틀당 유튜버하고 앵벌이 유튜버가 차별을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팩트로 한다 우리는 이러고 있죠. 근데 그 팩트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돈벌이요. 소영웅주의요.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10,000명, 20,000명, 50,000명이 모여서 지지를 하면은 그 연단에서 가지고 자기가 추앙을 당하고 있고 그죠? 막 내시 끓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완벽한 패배의 길로 들어갑니다. 보수의 몰락과 국힘의 몰락, 대선의 패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국힘이 얹혀간다는 거죠. 윤상현도 또 갔어, 부산으로. 이놈! 얘네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국민을 일구는 계몽령이었다고 또 그래요. 어제 부산에 한 몇만 명 모였나 봐요. 부산에 몇만 모이기 힘들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계엄이 계몽령이 됩니까? 동서고공을랑랑하고 계엄이 계몽령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계엄은 계몽령이라고 계몽령이라고 국힘 애들이 짓거린다는 거예요. 국힘 정치인들이 윤상현을 비시해가지고 김대식 그런 놈들이 TK 꼴통들이 물론 정치인은 시민에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이 시민들이 정상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는 죽었고 국민은 내전 상태에 들어갔고 대선은 필패한다. 자, 이 전한길이라는 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불의 재판관이라 그래요. 일부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법연구회가 4명이 있으면은 40개 들어간다면 4명. 아니 그러면 보수 애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뭐 그런 건 없지만 보수가 임명한 재판관들은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한쪽만 보고 한쪽만 질주하고 한쪽만 이렇게 흥분시키는데 이래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제 이것이 오늘 DC 인사이드나 갤러리에서 많이 끌어내드는 거래요. 개인 인신공격 이런 걸. 그걸 그럼 국힘에 물어버린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 재판관들이고, 헌재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형들이고,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4명 다 기피 신청 스스로 하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는 기피 신청 스스로 하면은 4명을 어떻게 또 뽑을 건데? 그럼 보수 쪽에서, 중도 쪽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은 어떡할 건데? 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이게 소영응 주기들 깝죽거리고 있는데, 이놈 보면은 선동 영역도 없어. 이걸 이용하는 게 지금 윤석열과 국힘인데, 재판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들이 얘네들이 내린 탄핵 인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국민은 너희만의 국민이지. 그래서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철수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스스로 기피 신청 안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고 모든 책임은 재판관들이가 돌아갈 것이라고 이놈이 그럽니다. 전한길이가. 헌재를 또 휩쓸어? 서울지법같이? 한번 해봐. 제가 웬만해서는 그거라고 말 안 해요. 이념이 없어요, 지금 보수가. 국힘 자체가 이념이 없어진 상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서울지법 사태를 보면 폭력이 동반하고 협박이 동반해요. 그래 이것이 극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민주당 놈들은 가만히 즐기고 있어요. 이런 사태를. 국힘 놈들은 이걸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맞아요. 지금 탄핵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박근혜 때 봤듯이 탄핵 과정에 들어가면 마녀사냥 인민재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너 조기 하야하라고 6개월 있다가 정권 넘기겠다고. 근데 안 하고 지가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 심판 받겠다 했는데 뭐를 갖다가 헌법재판관을 공격해? 언론의 편파보도 물론 있죠. 근데 언론이 경향, 한겨레 오마이만 제외하고는 중도지들이 전부 다 윤석열의 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의 탄핵은 인용된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라이징이나 이제 전한길이나 신남성민 이런 애들이 돈 벌기 위해서, 전한길이가 돈 벌 욕심이 없다고요? 60억 포기하면 60억 이상이 들어올 텐데요. 슈퍼챗하고 후원이, 몇 달 동안 그거도.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지 말래요. 이놈들이 이제 극우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가짜뉴스를 민주당에서 퍼뜨리고 언론에서 퍼뜨린대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가 있어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예요. 그런데 가짜뉴스와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언론이라 그래요. 언론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그럼 언론이 계엄을 찬성해야 되고 탄핵을 기각시키는 논조로 하고 헌법재판소를 없애라고 그래야 되겠니?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노골적이에요. 소영응주의로. 갑자기 그냥 막 대중 앞에 서니까 막 박수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연설을 하니까 말이지 슈퍼챗 도와주고 후원 쏟아지고.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드려도 조국 수호대, 문재인 수호대, 이재명 수호대, 윤석열 수호대. 이게 정치적으로 양당에만 영향이 있을 것이지 국민들한테 영향이 없다는 거죠. 국민들을 가고 싶은 게 저런 걸 보기 싫지 않다. 저것들이 저렇게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전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치를 갖다가 관주하고 있는 중도층이야. 중도층 60% 이상입니다. 이 결국은 중원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도층에서. 그런데 국힘놈들이 이걸 올라타가지고 이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애들을 올라타가지고 이용하면서 선동하면서 앞에 세우면서 정권 재창출하고 할 수 있대요. 윤석열 지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놈이 악질적이고 양아치적이죠. 항상 카멜레온 같이 변하죠. 그런데 걔는 벌써 선거 전략을 우경화, 그 다음에 우클릭으로 했죠. 누가 이기겠어요? 한쪽에서 백날 거리에 가서 윤석열 지키자, 계엄은 잘됐다, 탄핵하지 마라, 헌법재판소 쫓아내자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은 전략적으로 얘네들이 갖다 버리는 거를 다 주워 먹고 있어. 정책으로, 변신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할 말 다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진다. 정상적이야죠. 윤석열의 명은 대선 때 말씀드리겠죠. 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공정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어떻게 됐어요? 헌법과 법률은 파괴됐고 공정과 상식은 돼지가 먹어버렸죠. 이걸 옹호한다고요? 정신들 차립시다.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이라도 정신 차립시다.